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리깅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바운싱 볼, 그 튀기는 공, 그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되는 그 찌그러지고 그 늘어나는 그런 공 액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리깅을 해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찌그러지는 이런 식의 리깅을 해볼 거고, 그래서 이 리깅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리깅의 어떤 기본 단위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운싱 볼 리깅하는 패턴을 몇 가지를 진행을 해보면서 그 컨트롤 몇 개 가지고 어느 포인트에서 컨트롤을 얼마를 가지고 세팅을 하는지, 그래서 이 볼 전체를 하나의 관절이라 생각하고 이 컨트롤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가장 간단한 형태로 그 리깅의 단위의 양 끝단, 그래서 그 투 포인트에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리깅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기본적인 볼을 그 탑하고 바텀, 그 맨 위쪽하고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위쪽에 컨트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양 끝단, 그 다음에 두 컨트롤이 늘어났을 때 같이 이렇게 따라 늘어날 수 있게끔, 늘어나고 줄어날 수 있게끔, 바닥 쪽도 늘어나고 줄어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스쿼싱이 되게끔, 늘어났을 때는 전체적인 최적이 유지되면서 부피가 그 몸통의 그 부피가 줄어들고, 그 이런 식으로 그 찌그러졌을 때는 몸통의 부피가 늘어나는 이런 기능을 갖는 그 볼 리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일단 스피어를 기본 위치에 포지셔닝 시키고 위치를 시키고요. 이 그라운드 그 그리드를 그라운드 밑면이라 생각을 하고 이 볼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면을 기준선으로 잡을 거예요. 자, 히스토리를 제거를 했고요. 자,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셔서 디폴트 상태로 바꿔주시고, 자, 볼 지오메트리라고 네이밍을 해주시고요. 볼 지오 그룹 해주시고, 자, 그 두 끝단에서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조인트 설치를 해서 그 본 하나를 형성을 해서 그 한번 뼈대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자, 리깅 모드로 가서, 자, 그레이트 조인트, 저기 하나, 상단 탑에 하나, 베이스가 밑바닥 쪽, 바닥 쪽 아래쪽이 되게끔 베이스를 위치를 해주고 끝자락에 조인트가 가게끔 배치를 해줬어요. 여기 엑스레이 조인트 활성화하셔서 조인트가 보이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 조인트에 일단 붙여보죠. 볼을 스캔을 해서, 자, 이 볼의 쉐입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조인트에 페어런트 시키면 되겠지만 지금 쉐입을 늘었다 줄어들었다 변형시킬 거기 때문에 스키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가 전체를 컨트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 탑 부분은 IK를 달아서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조인트만, 자, selected joint, 이 아래 선택한, 자, 하이라키를 하시면 조인트 1, 2번이 전부 다 스키닝에 관여를 하고요. selected joint를 했으니까 지금 선택된 요 조인트만 관여를 할 거예요. 그 조인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옵션 필요 없이 그냥 바인드 스킨해서, 자, 요 베이스 조인트를 기준으로
로테이션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여기를 볼에 탑 조인트 볼에 베이스 조인트라고 해줄게요. 자, 아랫단은 지금 베이스 조인트가 위치 이동하고 로테이션 컨트롤 할 수 있고, 탑 조인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 IK 핸들을 하나 달아볼게요. 지금 뭐 로테이션하고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싱글 체인으로 RP 타입 로테이트 플레인이 아니라 싱글 체인 솔버를 이용해서 자, 베이스에서 탑으로 이런 식으로 IK 핸들을 하나 해주시면 자, 핸들이 위치 이동을 하면서 탑 부분 컨트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에 FK를 이용을 하시고 탑 부분은 IK를 이용해서 조절할 거예요. 핸들 해주시고, 자, 이제 컨트롤을 배치를 해서 컨트롤로 제어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서클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자, 히스토리 제거를 해주시고, 항상 프리즈. 이 컨트롤들은 절대 좌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포지션이 기준값이 돼야 되니까 컨트롤 기본 위치를 포지셔닝 했으면 항상 프리즈를 해서 기본값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베이스 컨트롤, 얘가 자, 탑 컨트롤 해주시고, 볼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주시고, 볼의 셋업 그룹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직접 이 조인트와 컨트롤들이 각각의 이 IK를 컨트롤해 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뭐 엮일 게 없으니까 뭐 다이렉트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룹핑을 하나 해서 그 그룹을 컨트롤하는 식으로 제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단순한 리깅이니까. 자, 베이스가 이 베이스 조인트를 자, 컨스트레인트는 해주는데, 자, 위치 값만 따라가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전체 로테이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포인트에서 자, 컨스트레인트 걸어줬어요. 지금 조인트 끝단이 무빙을 하고, IK가 지금 탑 포인트는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홀드 고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탑 컨트롤이 IK 핸들을 똑같이 포인트로 고정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탑 부분 컨트롤, 베이스 컨트롤이 베이스 부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지금 됐고요. 자, 전체 컨트롤은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그 스트레치 늘어나고 스쿼시가 돼야 되겠죠.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그 부피가 늘어나고 그 고정된 상태에서 줄어들고 몸통이 줄어들고 몸통이 늘어나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
베이스 조인트를 가지고 할 거예요. 베이스 조인트의 그 몸통 방향, Y하고 Z 부분으로 이 스케일을 컨트롤하고, 이 두 개의 탑하고 베이스 컨트롤이 사이가 줄어들면 부피가 늘어나고, 이 두 컨트롤 사이가 늘어나면은 길이 방향으로 스케일 되게끔 관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컨트롤과 이 컨트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놔야 되겠죠. 이 사이의 거리를 그 기준으로 이 베이스 조인트의 그 스케일을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 크레이트의 크레이트의 그 메저 툴에 보시면 디스턴스 툴이 있어요. 씬에서 로케이터를 두 개를 포지션 해놓고 그 로케이터 사이의 그 디스턴스 값을 측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디스턴스 툴이기 때문에 툴을 먼저 실행을 하시고, 자, 그리스 눌러서 베이스 부분에 설치 안 하고 탑 부분에 설치 하나 해서, 자,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쪽 부분이 올해 베이스 로케이터, 올해 탑 로케이터, 혹시 모르니 스냅을 좀 확인해 줘 볼게요. 이렇게 스냅되어 있고, 디스턴스가 4로 나오죠. 그리드 스케일 이 스케일로 그 반경을 2로 작업을 볼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4라는 값이 나오고, 자, 이 컨트롤이 변할 때 어때요? 이 로케이터가 따라가면서 그 두 사이의 거리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케이터 그룹 해놓고, 또 어차피 세팅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셋업 그룹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요. 자, 탑 컨트롤을 그 탑 로케이터가 무조건 따라다니게끔 포인트 컨스트레인트 걸어주시고, 베이스 컨트롤을 베이스 로케이터가 따라다닐 수 있게끔 포인트 컨스트레인트 걸어줬어요. 제가 셀렉션을 잘못했네요. 다시. 자, 탑 컨트롤이 탑 로케이터, 포인트, 베이스 컨트롤이 베이스 로케이터, 포인트. 됐죠? 그래서 각 로케이터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두 컨트롤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노드 에디터를 좀 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로케이터 연결하는 걸 측정하는 이 디스턴스 디멘션이라는 그 노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측정된 디스턴스 값을 그 구현하는 속성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쉐입 노드에 있죠. 디스턴스는, 그래서 컨트롤 L을 누르시면 딜리트 되는 게 아니라 노드 에디터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3번 누르셔서 어트리뷰트 창 이렇게 열어놔 보시고,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 속성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값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일단 스트레치 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자, 스트레치 되려면 어때요? 이 베이스 조인트의 X축 방향의 스케일이 비율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스케일이 뭐예요? X 1이죠. 1이라는 기준값에서
이 두 사이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어때요? 이 스케일 값이 커지거나 작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디스턴스 값이 수치로 뭐예요? 4라는 값을 갖고 있죠. 4로 시작하면 안 되고 어때요? 1이라는 값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지금 노멀라이즈를 할 건데, 자, multiply divide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자, 이 디스턴스, 자, 스케일 x는 어때? 디스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 늘어나져야 되겠죠. 그러면 자, 디스턴스 값을 input 1에다가 넣어주면 4가 되고요. 자, 나눠줄 건데 디폴트인 4의 길이로 나눠주면 어때요? input 1을 input 2로 divide 나눠준 값이니까 1이 되겠죠. normalize라는 것은 그 0에서 1 그 단위로 1을 기준으로 값을 그 보관을 봐주는 건데, 그래서 디폴트 디스턴스 값을 불러오고 4 똑같은 값으로 나눠줘서 아웃풋이 1이 되게끔 해줬어요. 그럼 이 아웃풋 x 값은 1이 되겠죠. 얘를 지금 스케일 x 방향이기 때문에 x에다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변화가 없죠. 왜? 원래 값이 1이었으니까. 자, 디스턴스 값을 나누기 위쪽에 준 이유는 뭐예요? 디스턴스 값이 늘어날수록 어때요? 비율적으로 늘어나겠죠. 값이 위쪽 값이 커지니까 나눠주는. 자, 그래서 어때요? 디스턴스, 자, 다시 보시면 디스턴스 값이 5.485로 늘어났어요. 디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정수로 나오게 알기 편하게 정수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6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케일 값은 나눠주니까 1.5가 되겠죠.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거리 차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스케일 값이 변하면서 같이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자, 이제 스트레치는 작업을 했죠 저희가. 자, 스트레치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스쿼시를 해야 되는데, 자, 스쿼시는 반대 방향이에요. 늘어날수록 어때요? 부피가 스케일 y하고 z가 줄어들어야지, 늘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자, 요거를 자, 노멀라이즈, 뭐를 노멀라이즈냐, 스케일을 노멀라이즈한 디바이드 값 나눈 그 노드 부여가 똑같은 개념으로 노멀라이즈 된 값을 뭘 해줄까요? 인버스를 시켜야 되겠죠. 반대로 값이 늘어나면 값이 줄어들게끔. 그래서 다시 멀티플라이 디바이드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노멀라이즈 된 아프 x 값을 분모에다가 나눠지는 그 아래쪽에 넣어줄 거예요. 나눠지는 값에다가 노멀라이즈 된 1로. 자, 그러면 어때요? 그 디스턴스가 늘어나면 어때요? 분모 부분이 숫자가 커지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로 값이 아웃풋 값이 작아지겠죠.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x를 y하고 z에 연결해 줬어요. 예, 아까 같이 해볼게요. 깜짝 놀랐네요. 줄어들었는데 커지는 거 봐서. 자, 요거를 디바이드 나눠주기로 안 바꿔줬죠. 지금 멀티플라이가 됐죠. 곱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인버스 스케일, 이것도 나눠주는가 디바이드 해주는가. 자, 해주시면, 자, 이거를 y를 이만큼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스케일이, 자, x축은 1.5만큼,
그죠? 1.5로 2를 나눴으니 그 반대로 늘어난 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나눈 값으로 비율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부피가 줄어들고 디스턴스가 짧아지면 짧아진 만큼 부피가 늘어나게끔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줬어요. 식으로 쪽에서 아래쪽에서 양쪽에서 다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컨트롤 셋을 했고요. 기본 사항을 해주었고, 자 세팅 부분은 신에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컨트롤 H 눌러서 자 하이드 해줬어요. 하이드 해주시고, 자 일단 기능적인 리깅은 마무리가 됐고요. 해볼 거는 이제 전체 컨트롤 다 얘를 그 바운싱 볼이 통통 튀면서 무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는 무빙 전체 컨트롤. 무빙 하면서 얘네들 뭐예요? 이 쉐입을 변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전체 컨트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서클. 히스토리 지어주시고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셔서 디폴트 상태가 되게끔 해서 얘를 올 컨트롤이라고 해볼게요. 컨트롤. 자, 이게 컨트롤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자, 그룹핑해서 컨트롤 그룹 위에다가 해줘 볼게요. 그다음에 전체 컨트롤이니까 나머지 컨트롤 셋이 얘를 따라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올 컨트롤에 페인팅, 페런팅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쿵쿵쿵쿵쿵 그죠? 돌아다닐 수 있고, 얘를 피벗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씬에 따라서 사이징을 해줘야 되니 씬 스케일을 해볼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컨트롤들은 따라서 그 사이즈가 변해주는데 어때요? 이 볼이 어때요? 쉐입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데 볼이 쉐입이 변형이 일어나 버리게 되겠죠? 왜냐면 자 컨트롤만 사이즈 업이 되다 보니 어때요? 우리가 이 짜놨던 그 노드에 따라서 이 디스턴스가 늘어나니까 자동으로 부피가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뭘 해줄 거냐면 이 색 그룹도 그 동일하게 스케일이 될 수 있게끔 해줘 볼게요. 자, 올 컨트롤에 올 컨트롤이 사이즈 업다운이 된 거에 따라서 자, 색 그룹도 스케일이 돼줘라. 컨스트레인트에서 스케일 메인테너스에 켜져 있고, 이때 어때요? 부피는 그대로 있는데 어때요? 뭔가 그 노드상에 문제가 생기죠. 이건 뭐냐면 지금 글로벌 스케일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해놓은 스케일 값에서는 어때요? 여기서 전체 늘어난 사이즈 값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디스턴스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체 사이징을 했을 때 늘어난 길이만큼 연산이 되게끔 여기 팩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셋업에 스케일 들어가 있고, 그러려면 지금 자 노드로 하나 더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노드를 연결해 주면 아웃풋에 연결된 그 노드들이 떠요. 컨트롤을 직접 해버리면 어때요?
여기 그런 녀석들이 쭉 뜨겠죠. 그럼 굉장히 지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업다운을 확인할 수 있는 보통 그룹 노드를 가지고 처리를 해요. 이 그룹은 씬에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깔끔하게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일단 꺼내 놓으시고 얘를, 자, 페어런트 컨스트레인트로 컨트롤 할게요. 그럼 노드 자체를. 그러면 어때요? 올 컨트롤이 사이즈 업다운 되면, 자, 따라서 움직여 주겠죠.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올 컨트롤이 사이즈 업다운 될 때 따라 스케일 할 수 있게끔, 1.982라는 값이었대요. 비례해서 그 적용이 되겠죠. 컨트롤 그룹에. 이렇게 상태에서 잠깐만요. 디폴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제가 컨스트레인을 걸었나봐요. 이렇게 다시 됐죠. 상태에서 자, 페어런트 해주시고 다시 스케일까지 식으로 이렇게 동일한 값이 들어가게끔. 그러면 올 컨트롤 스케일 값이 지금 이 그룹 노드에 적용이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글로벌 팩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볼 컨트롤 그룹의 이 스케일 아웃풋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채널을 XYZ 정방향으로만 사이징 업다운을 할 거기 때문에 그 XYZ 중에 뭐 X 팩터 하나만 사용을 할게요. 그다음에 다시 multiply divide 노드 생성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이 디스턴스 값을 동일하게, 자, 디바이드를 해줄 거고요. 디바이드 무슨 값으로 해줄 거냐면 이 올 스케일, 전체 글로벌 스케일 하는 그 값으로 나눠줄 거예요. 일단 디폴트 값이니까 디폴트 상태에서 디스턴스 4라는 값은 변화가 없죠. 전체 씬이 사이즈가 업되면 업된 만큼 어때요? 상대적으로 커진 것을 커진 값으로 나눠줘서 어때요? 디스턴스 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게끔 해줄 거예요. 씬이 커진 만큼 이 거리는 원래 수치값이 유지되게끔 반대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이 디스턴스 값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스케일 값을 처리된 값이 들어가게끔 글로벌 스케일 디바이드라고 적을게요. 결국 스케일 업다운 했더니 어때요? 사이즈 변화가 없죠? 사이즈가 커진 만큼 어때요? 그 스케일 값으로 나눠주니까 노멀라이즈 스케일 디바이드 들어가는 값은 원래 갖고 있는 디폴트인 4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 상대적인 크기 안에서 원래 기준 값에서만 그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이 올 컨트롤이 로테이션, 무빙, 스케일까지 전부 다 관장을 할 수 있게끔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세팅 처리를 해봤고요.
색 그룹 정도만 하이드를 해주시면, 자, 볼인데 그 2포인트에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개의 컨트롤에서 지금 컨트롤 해주는, 지금 2포인트 그룹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리깅은 이 볼의 탑과 베이스 두 곳에서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단순한 그 바운싱 볼 리깅이었어요. 그래서 탑 부분과 베이스 부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두 개의 컨트롤 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치와 스쿼시가 가능하게끔 처리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이 이 디스턴스 툴, 두 개의 컨트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되는 거리에 그 늘어나고 길어지고 짧아지는 값에 비례하게끔 어때요? 이 몸통 부분이 그 스케일링 되게끔 로드 트리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마디 리깅의 한 관절을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할 수 있는 기본 단위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심플한 기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바운싱하는 볼을 갖고 했겠지만 굉장히 여러 곳에 그 많은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기본 셋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글로벌 스케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소도구든 캐릭터든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이 필요하고 씬 상황에 맞게끔 씬 스케일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 컨트롤이 이 전체 캐릭터 셋을 변화 없이 사이즈 업다운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팩터 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니 이 간단한 상황에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 채널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자, 요 다음 마지막 그 볼 리깅 세팅할 때 그때 깔끔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이 볼 자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반영을 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그 연습들을 한번 자주 여러 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